미국이 한국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소집한 미국 백악관의 반도체 공급망 대책회의에 삼성전자가 또 참석했죠. 외국 기업으로 회의에 참석한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글로벌 기업 CEO 및 주지사들과 백악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수급 및 공급망 대책을 논의하였는데요. 이날 회의에는 마이크론, 휴렛패커드, 월풀 GM, 레드트로리 커민스 등 관련 업계 대표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레천 휘트머 미시건 주지사, 에릭 홀컴 인디애나 주지사 등이 참석했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최시영 파운드리 부문사장이 화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지원법 처리를 의회에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손톱만한 크기의 반도체는 스마트폰, 인터넷, 가전제품 등 일상생활에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다. 반도체는 미국에서 발명됐고 30년 전에 미국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40%를 차지했지만 기업들이 일자리와 생산을 해외로 옮기면서 컴퓨터 칩의 10%를 겨우 생산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이런 현실이 반도체 부족과 공급망 병목 현상에 우리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하지만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몇 년 전만 해도 해외에 공장을 짓던 기업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공장 건립을 결심하고 있다. 의회에서 초당적인 혁신 법안이 처리된다면 기업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최 대표가 화상으로 참여한 것을 언급하면서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170억 달러 한화 약 20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고 이를 통해 2,0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도체 기술 패권과 공급망 주도권 강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특히 지난해 4월 백악관 회의와 같은 해 5월 반도체 회의, 10월부터 이어진 공급망 대책회의에도 삼성전자를 호출하면서 반도체 동맹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방미 직후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신설을 공식화한 상태인데요. 백악관은 이날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업계 리더 및 초당적인 주지사들과 만나 의회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초당적 혁신법 같은 경쟁력 법안을 대통령의 책상에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에게 가장 빨리 전화한 대통령도 미국인 것으로 전해졌죠.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미 동맹의 힘과 긴밀한 대북 공조 등을 재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오전 10시부터 20분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였습니다. 윤 당선자가 당선 수락 인사를 한 지 5시간여 만의 일로 당선 후 외국 정상과의 첫 통화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자에게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 데 대해 축하드리며 당선을 계기로 앞으로 한미 양국이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감사의 뜻을 전하고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또한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윤 당선자는 북한이 연초부터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바 더욱 굳건한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도 한반도 사안에 대해 더욱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습니다. 미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화에서 두 사람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서약을 강조했으며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공급망 문제 등 주요한 글로벌 도전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도록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전하였죠.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자에게 취임 후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줄 것을 제안했는데요. 윤 당선자는 초청에 감사하다,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국경을 넘어 일어난 한국민주화 운동에 대해 의미 깊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해외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과 국경을 넘는 연대의 역사를 주제로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죠.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해외에서의 연대와 교류 과정을 새롭게 조명하고 한국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영화 1987 실존 인물, 한국민주화운동의 대부라 불리는 김정남 선생님의 기탁 자료를 2020년부터 정리하면서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본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 연대투쟁을 담은 미공개 희귀 자료들을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이 자료들의 발굴을 계기로 한국민주화운동에서 국경을 넘는 연대의 역사가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민주화운동이 일국사적 관점이 아닌 일본과 미국, 유럽에서의 연대와 교류라는 초국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1부에서 한국민주화운동과 미국, 독일에서의 연대활동, 2부에서 일본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과 일본 시민들의 연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화문화 아카데미 이삼열 이사장의 기조 강연 후 1부에서는 미국과 독일 각지에서 펼쳐진 한국민주화운동의 연대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민주화운동이 미국에서 초국적 인권정치로 발전한 과정과 그 과정의 중심지였던 워싱턴의 의미를 조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민주화운동을 위한 독일 연대 세력의 활동을 생애구술사를 통해 고찰함으로써 한국민주화운동의 초국가적 성격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황인구 보스턴 칼리지 조교수, 이유재 티빙겐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부에서는 한국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본 시민운동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가톨릭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김정남 이사와 제1동포 송명순 선생이 주고받은 서신의 의미를 짚어보고 양심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한일연대운동과 배경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죠. 안병호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한국민주화운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초국가적 연대의 경험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한국민주화운동 연구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새롭게 모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